정부 연구비를 사용할 때 사례가 다양해서 조금만 내용이 달라지면 연구비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요. 맞아요. 연구비 사용에 있어 판단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몇 개 사례만 알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정보가 없을까요? 정부 연구비를 사용할 때는 4가지 원칙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직접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행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해야 하며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3. 연구비 카드,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연구비 사용 내역을 입증하고 4. 인간관계에서 갈등,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충돌 회피가 필요합니다. 이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사례를 통해 항목별 연구비 사용의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수행 연구개발과제의 참여 연구원에 대해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여부, 인건비 계상률, 삼책 50을 준수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대학의 경우 인건비 계상률 월 100%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인건비 계상률이 0%인 경우에도 과제 참여는 삼책 50 범위에서 가능하며 이때 통합 이지 바로 시스템에 인건비 계상률 0%로 입력해야 합니다. 인건비 계상률 0%로 참여할 경우 인건비는 지급받지 않지만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허위로 참여 연구원을 등록 후 지급하는 경우 등은 부적정 집행에 해당하며 특히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부적정 사용금액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 부과금 부과 등 처벌이 따릅니다. (2)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는 수행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학생연구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타소득이 있는 직장인 학생의 경우는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가능합니다. 학생인건비 계상률을 산정할 때 대학 재정지원사업,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지원 사업의 인건비, 단기 근로소득, 창업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 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여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실 내에서 학생 인건비 중 일부를 회수하여 연구실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연구비 환수, 참여 제한, 제재 부과금 부과, 수사 의뢰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고 정직하지 못한 불명예 연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연구시설 장비비는 최종 연구기간 종료일, 단기 연구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도입 및 검수를 완료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시설 장비 도입 시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도입이 늦어지는 경우 구입처로부터 받은 지체상금, 계약이행 보증금 등은 국고로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비 도입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 거래 명세서 등을 지출 증빙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 제한, 제재 부과금 부과, 수사 의뢰까지 진행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구매 및 검수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수행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여비, 전문가 활용비, 회의비, 연구실 운영비 등은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르므로 수행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연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활동이라면
자체 규정을 확인하여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국외 출장비를 사용할 경우는 출장 계획서, 출장 결과 보고서 등을 증명 자료로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4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연구활동비 사용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 활용비를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거나 참여연구원이 속한 동일 연구실에 소속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규정 위반 사항으로 부적정 사용에 해당됩니다. 회의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소속의 참여자로만 구성된 회의에는 사용이 불가하며 외부기관 소속의 참여자가 있어야 합니다.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증명자료를 허위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5. 연구수당.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 책임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연구수당은 연구개발 계획서에 계상된 수정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기간 동안 참여 연구자로 등록된 학생 연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정 인건비 내에 계상된 학생 인건비 전액을 제외해야 합니다. 참여 연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 1명의 참여 연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은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연구수당 계상액이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 계획서와 다르게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상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상된 연구수당을 100%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접비 사용 비율이 80%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구수당 지급 비율이 직접비 사용 비율을 20% 초과한 경우 불인정되며 해당 금액은 회수됩니다. 연구수당은 인건비와 상이하므로 인건비처럼 통상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건비가 증가하였다고 하여 비례적으로 연구수당이 변동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연구수당 집행 시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 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과제의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 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국외에 소재한 기관 등으로 이체 또는 개정 대체된 경우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에서는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봅니다. 그러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사용 기준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구수당이 직접비 사용 비율과 관련이 있었다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인건비가 늘었다고 연구수당도 비례하여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군요. 연구수당을 직접비로 모두 투입하는 것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예, 연구수당 사용은 부적정 집행으로 많이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이니 특히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혼신을 다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 연구비의 올바른 사용, 건강한 연구 문화의 첫걸음입니다.